안녕하십니까. 쌍스럽지만 고품격을 지향합니다. 시발세기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시발세기의 초대 손님은 바로 작가이자 인공지능 전문가 그리고 또 출판사 대표이신 자석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 다 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그게 다예요? 그거랑 설명 안 한 게 유튜버. 아, 유튜버. 네. 아, 유튜버. 자, 오늘 주제는 작가이시니까 네. 글을 잘 쓰기 위한 비법, 나만의 네. 비법, 나만의 방법, 네. 그 영업 노하우를 네. 조금 풀어주십시오. 네. 예. 단독직입적으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글을 많이 써보면 잘 써요. 글을 많이 쓰면 잘 써진다. 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진짜 태생적으로 타고난 사람. 음. 또 하나는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런데 글쓰기는 후천적 노력이 태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 후천적 노력이 태생을 이긴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이 글쓰기 위해서 어떤 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죠,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네. 가장 일반적인 것 말고 네. 또 다른 어떤 나만의 방법, 비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 차 작가님한테 제가 글을 좀 쓰려고 합니다.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거나 컨설팅을 받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보통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거예요. 처음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그 다음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네네네. 이게 가장 쉬운 건 마무리부터, 결론부터 정해놓으면 네, 마무리하기가 쉬워요. 쓰기가 쉬워요. 아,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결론에 맞춰서 글을 쓰면 되거든요. 아, 결론부터 쓰게 되면은 결론에 네. 맞추어서 글을 쓸 수가 있다. 결론부터 안 쓰면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게 머리 아파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결론부터 쓰게 되면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결론부터 썼어. 어떻게 써야 되나요? 결론부터 나왔다? 그 다음 어려운 게 서론이잖아요. 네네네. 물론 글 쓸 때 보면 글 제목 있잖아요. 제목과 결론은 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목 보고 결론 보고 시작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본인의 경험, 네.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면 네. 좋고.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결론으로 나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러면은 결론을 썼어. 네. 그러니까 차 작가님 말대로라고 하면은 결론을 썼고 네. 서론 본론을 나의 이야기로 풀어내면 네. 그 결론에 맞춰 가지고 서론 본론을 나의 얘기로 네.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먼저 쓰고 그리고 서론 본론을 쓸 때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경험담을 써라. 네. 두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결론이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결론이 앞에 들어가느냐 뒤에 들어가느냐가 있는데 둘 중에 쉬운 방법은 결론을 맨 마지막에 두는 겁니다. 결론을 앞에 두고 쓰라 그러면 마무리가 안 돼요. 또 이게 뒤에 두면 마무리가 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가 한결 쉽죠. 글 쓰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네. 우리가 흔히 결론은 마지막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글 쓰는 방법 중에서 결론을 처음에 도입부에 쓰는 방법도 있나요? 보통 이제 언론 기사들이 결론이 앞에 있죠. 아, 언론 기사들. 네. 그 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결론은 마지막에 쓰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론부터 쓰고 서론 본론을 네. 본인의 경험담을 써라. 네. 그리고 나서 또 글을 매일 쓰는 게 좋고요. 네. 글을 매일 쓰는 게 좋다. 매일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 뭐 A4지 10장씩 써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도 못해요. 매일 A4지 10장씩 쓰라 그러면. 제가 많이 썼던 게 A4지 8장이거든요. 사실 뭐 제가 글을 쓴다 그래도 뭐 맥시멈 6장 정도 써요. 하루에 6장 정도. 네. 그러면은 글을 쓰기 위한 비법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나왔는데 글을 매일매일 조금씩 써라. 조금씩. 네, 뭐 한 문장도 되고 뭐
뭐 반 페이지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매일 쓰는 게 중요하죠. 매일매일 써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책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사람이라면은 결론부터 쓰고 서론 본론을 본인의 경험담을 쓰고 그리고 매일 조금씩 써내려가라. 가장 좋은 건 일기 쓰는 거죠. 일기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효과적이다. 뭐 일기라 그러면 저희 세대 뭐 지금 학생들은 아닐 거예요.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아닌데 저희 세대까지는 일기하면 뭐 방학 숙제였고 또 뭐 학기 중에 숙제였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일기는 나만의 것이고 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쓰기가 편할 거예요. 일기를 쓰라라는 것은 그냥 이제 후차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일기를 조금씩 써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글을 매일 써라라는 말은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글을 지필에 들어갔어. 책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매일 조금씩 써내려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한 에피소드 하나든 아니면 한 꼭지든 아니면은 뭐 반이든 A4지 반이든 매일매일 써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쓰기 위해서는 훈련이 덜 되어 있으니 일기를 써라 라는 그런 말이겠네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쓰고 자, 서론 본론을 본인의 경험을 쓰고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쓰고 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이 나왔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은 이거예요. 뭐 책을 쓰겠다고 하면 문장 하나하나가 완성된 문장이거든요. 글을 쓸 때도 매일 쓸 때도 완성도 있게 써야 돼요. 문장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죠. 아, 문장을 마무리해서 뭐, 완성도 있게 써라. 오늘 날씨 맑고 춥다.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서 집에 처박혀 있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을 완성도 있게 쓰는 방법이 또 있나요? 그냥 쓰는 방법? 그냥 쓰면 그냥 되죠. 뭐 했다 뭐 이런 거죠. 끝나자면 했다 했을까? 뭐 이렇게 느꼈다 뭐 이런 거죠. 결국은 그거네요. 결론부터 쓰고 서론 본론을 본인의 경험을 빗대어서 글을 쓰고 글을 매일매일 적지만은 매일매일 써라. 그리고 작은 문장이지만 그래 완성도 있게 글을 써내려가라.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글 쓰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네요. 기초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이 기초적인 방법 이외에 조금 고급적인 방법이 또 있나요? 고급적인 방법보다는 가장 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인데요. 내가 이 분야의 책을 쓰고 싶고 이 분야의 책을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잘 쓰는 작가의 책을 필사하는 것도 좋아요. 필사가 뭐 챕터 한 3-4개 정도 필사하면 이 사람의 문장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필사를 우리가 흔히 이제 필사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필사를 배우면은 글의 문체 문향 자체가 그 사람화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사람을 흉내내 듯한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은 도움이 돼. 초기에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내 것을 만들면 돼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비슷해요. 필사를 하게 되면은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저도 이제 필사를 해봤는데 책 한 권 자체를 그냥 아예 통째로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한 책 한 3개 정도? 4개? 본인의 쓰겠다라는 책과 유사한 저자의 책을 골라서 거기에 한 챕터나 2챕터 정도를 필사를 해라. 필사를 한 챕터당 한 5-6번씩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건 왜죠? 필사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이 필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문체 원래 그 작가의 문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좋죠. 정확한 문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거 만드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초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 처음부터 조금 좋은 작가의 그러니까 문체가 조금 좋은
문채인 작가의 책을 네. 필사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책, 이 분야의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작가들. 그러니까 필사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네. 근데 다만 필사를 하기 위해서 필사를 할 때에 본인의 문체를 정립을 하면서 필사를 하는 게 좀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5가지 방법이네요. 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네. 네,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아까 하네요. 앞에서 조금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뭐 아무리 그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고 스테디셀러 작가라도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는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좀 어려운, 내가 봐도 이 작가가 이 작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책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책.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을 골라서 필사를 이해하면서 써야 돼요. 이해를 하면서 네. 쓰는 게 필사를 왜 이렇게 하는 게 쓰느냐 네네.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지 되지,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지만이 자기 생각이 나오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어려운 어떤 책을 네. 필사를 하지 마라. 네. 우리가 흔히 욕심을 내서 필사를 하잖아요. 네. 내가 필사를 이것만은 내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막 아주 두꺼운 책을 막 네. 필사를 하잖아요. 네. 때로는 막 너무 어려운 책을 네. 막 필사를 해. 네. 그런 걸 하지 마라. 네. 글쓰기 위해서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네. 이거 비슷한 게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게 또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는데 너무 어려운 책을 읽으면 안 된다. 너무 그렇죠? 어려운 책을 네. 읽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내겠다라고 생각했던 네. 그런 류의 책을 네. 보는 게 가장 가장 좋겠고 좋죠. 네. 그리고 또 필사도 네. 그런 류의 책을 네. 필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네. 여러분들 책을 내겠다라고 또는 글을 잘 쓰는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팁 분명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쓰고요. 그리고 또 서론 변론은 본인의 경험담을 쓰고 그리고 또 글은 매일 조금씩 써내려가고 그리고 적은 문장이지만은 완성도 있게 써내려가라. 그리고 자기가 쓰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류의 책을 챕터 1, 2나 몇 개의 챕터를 필사를 해라. 단 필사를 할 때 본인을 그 책을 이해를 해 가면서 필사를 해라. 이렇게 5가지로 압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글을 좀 잘 쓰는 글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식으로 글을 썼군요. 네네. 본인이 그러면은 본인의 책이 지금 몇 권 정도 나왔죠? 5권이죠. 5권 정도. 첫 책은 제목이 뭐예요? 소통, 경청과 배려가 답이다. 2번째 책. 2번째 책은 인공지능의 미래, 사람이 답이다. 이거는 제가 필명 선태유로 했고요. 네네. 3번째 책이 1년 100권 독서법. 네. 4번째 책이 스몰 리딩. 5번째 책은 또 생소할 거예요. 추리 소설인데 네. 조선명 탐정 견움이라고. 이건 또 제가 다른 필명 첨포라고 출간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책부터 시작해서 4번째 책은 우리가 흔히 자기계발서 네. 형태, 네. 실용서 형태의 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은 근래에 나왔던 근작은 네. 추리소설. 추리소설이죠. 추리소설이네요. 자, 오늘 차석호 작가님이 이야기했던 이 5가지 팁 분명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두시면은 글을 쓰는 초보자들께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